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CPI가 또 문제가 됐었고 미국에서는 또 페덱스의 발언이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다우지수가 0.4% 밀리면서 31,000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S&P 500 지수가 0.7%,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이중고를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1%에 가까운 하락세로 가장 많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뀐 건 없습니다. 침체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나마 나았던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페덱스가 했던 경고 발언이 침체 우려를 키운 재료가 됐습니다. 페덱스는 미국의 대표 택배 업체 중에 하나죠. 어떤 말들을 했는지 보면 여기에서 CFO가 나와서 변동성이 커져서 기존에 발표했던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동량이 경기 침체로 축소될 것으로 좀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운송과 관련해서 다우지수 운송 평균 지수가 52주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송 지수가 상징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통상 미국장은 운송 지수가 오르게 되면은 같이 올라가고 내리면 같이 내려가는 이렇게 방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지수가 52주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건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렇게 나와준 것이고요. 그나마 하락을 좀 멈추게 했던 점, 이런 것이 바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9월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지수 안에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두 개가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자면 우선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59.5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개선된 거고 시장의 전망치는 하회를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4.8에서 4.6으로 내려갈 것으로 봤고, 또 5년 후에는 2.9에서 2.8%로 내려갈 것으로 역시 봤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9월 소비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큰 폭의 개선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만큼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잡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면서 하락폭을 장 후반에 약간은 멈추게 했던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0.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1.1% 밀렸다가 0.7% 추가 밀리긴 했지만 낙폭은 조금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필수 소비자하고 부동산 쪽만 선방을 했고, 나머지 에너지, 산업재, 소재 이 정도 순서로 하락폭이 가장 깊었었는데요. 우선 필수 소비재는 올랐지만 세부적으로 업종들은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식음료 업종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한 0.2% 상승에 그치게 만드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부동산에서는 지난주 내내 거의 부동산 섹터 자체가 계속 밀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시장에서는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게 에너지였는데요. 이날 이제 국제유가 자체는 큰 폭의 하락세 이런 거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이 경기 전망 자체가 부진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었던 만큼 에너지 수요도 걱정이 됐던 거죠. 이제 2.1% 밀렸고, 전반적인 산업 현황 자체도 부진하게 연결되면서 같은 맥락에서 2%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아직까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페덱스 때문에 산업재 쪽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뗐다는 게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악재가 더 불거졌었던 만큼 산업재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페덱스는 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무려 21%나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페덱스만 밀린 게 아니라 다른 택배업사들 대형, 중소형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보잉을 포함해서 항공주들도 또 짐을 나르죠. 이런 지상 물류, 항공 물류, 이 물류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악셀을 뗐다는 게 이날 시장의 하락의 가장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보잉도 3.6%나 밀렸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중소형 중에서 가장 큰 항공사 델타 항공 4%대 밀리게 되면서 이날 물류주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순서대로 성장주부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었고 종목별로 약간은 이런 하락폭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페덱스가 물류 회사다 보니까 이런 물류 쪽과 연결되어 있는 대형 IT가 하락세가 큽니다. 아마존이죠. 2.1% 하락하면서 이렇게 대형주가 같이 밀렸고 온라인 소매 업종들이 다 같이 밀리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듯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나았던 것은 이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이 변동성은 있었지만 들어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락폭을 축소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는데요.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뭐 대형주 일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다. 다른 중소형은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던 엔비디아가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2.0%를 기록하면서 이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증권사의 입김 속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되겠고요. 그 옆에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중간에 있습니다. 1.5% 올라갔는데요. 뭐 자체적으로 배당금을 올리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0.3% 정도로 약간의 상승세만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밖에 성장주에서 좀 봐야 될 것이 핀테크가 되겠습니다. 역시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부실 채권 우려가 커졌었고요. 관련 종목 중에서 뭐 어퍼몰딩스라든지 뭐 소파이라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7%, 5% 하락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금융주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융 쪽에서 부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형은 큰 걱정은 없는데 그 옆에 있는 중소형 은행주들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요.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SBV 파이낸셜 모두 다 3%, 4% 대형 은행주에 비해서 중소형이 약했다라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봐야 될 추가 특징주들 두 가지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제너럴 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산업재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고 재무관리자의 발언이 안 좋았습니다. 이날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엔진 부분이 되겠는데요. 부품 확보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획된 배송에 계속 차질이 나고 있고 결국에는 G2의 잉여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그런 재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가 컸고요. 3.6% 이날 양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계속해서 낙폭이 과격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증권사 전망이 잘 나왔는데요. 2% 올랐고요. 이날 뭐 지수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잘한 거죠. CT 쪽에서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서는 탑픽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광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예전에 에버코어에서 나왔었는데 CT에서도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305달러까지 올리면서 이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넷플릭스 2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유로존 CPI가 나왔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도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부담 요인이 반영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경제 대국 1, 2위들이죠. 1% 중후반의 하락세가 나와졌고요. 영국 같은 경우 0.6%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요. 전월 확정치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예비치하고는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근원 CPI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급등이 그대로 유럽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영향 때문에 이 대표 독일의 2년물 국채 수익률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유럽 역시 미국처럼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이날 독일 증시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부터 볼 텐데요. 거의 강보합권 수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85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긴축 우려를 반영하면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되면서 구리 가격만 0.2% 올랐고 나머지 이제 비철금속 품목들은 전반적인 하락세였습니다. 금값 보게 되면요. 낙폭과대입니다. 1,700달러 심리적인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0.3% 올라갔고요. 10년물은 4bp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물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서 장단기 지금 금리차가 더 벌어진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떠한 세부 내용이 있었나요? 예,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는 물류업체 페덱스의 실적 경고로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지수는 4.1%, S&P 500은 4.9%, 나스닥은 5.5%가 급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6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을 보였으며 다우 지수는 8월 28일 이후 최악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페덱스가 실적 경고를 발표한 점이 금요일 시장에 큰 악재로 반영이 된 건데요. 페덱스는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됨에 따라 기존의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하고 악화된 글로벌 선적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 절감 조치를 펴겠다면서 부정적 전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아시아 지역의 악세를 꼽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페덱스의 주가는 21% 넘게 폭락하면서 2년 내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고 동종업체인 UPS와 XPO 로지스틱스 역시 각각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는 등 운송업종 지수는 지난 6월 17일 종가 기준 최저치인 12,688을 하회하면서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예상치를 밑돈 점도 시장의 부담이었는데요. 미시간 대학의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는 59.5로 집계돼 전달의 58.2보다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60을 하회한 가운데 미시간 대학 측은 소비 심리가 다소 개선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내 금리 예상치가 이전보다 높아진 데 따라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1.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면서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에서 4.25%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4.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예상보다 높은 기준금리와 최근의 긴축적인 재정 상황은 내년도 성장률과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의 실업률 전망치를 올해 말 3.7%, 2023년 말에는 4.1%, 그리고 2024년 말에는 기존의 4에서 4.2%로 각각 상향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디지털 유로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아마존닷컴을 포함한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이외에 선정된 기업들은 스페인의 카이샤은행, 프랑스의 월드라인, 이탈리아의 네스은행들을 포함한 컨소시엄인데요. 각 업체들은 유로화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며 ECB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디지털 유로를 개발하겠다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54개 기업 중에서 이들 5개를 추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프로토타입 작업의 목표는 디지털 유로의 기술이 기업들의 프로토타입들과 얼마나 잘 통합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CB가 선진국 중앙은행들 가운데 거의 처음으로 자국 통화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0년대 중반 중 출시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는 2년의 조사 단계에 있고 디지털 유로를 출시할지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시장의 하락에서도 약간 견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날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윅스닷컴이 지금 지분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 헤지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클라우드 기술 기반 웹과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플랫폼 업체 윅스닷컴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총 보유 지분이 9%를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스타워드 밸류는 웹 윅스 지분 확대에 대해 팬데믹 언택트 시기가 지나고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 가치가 낮아졌다면서 현재 저평가된 이들 주식을 추가 하면서 이것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윅스 경영진과 만나 재무 및 운영 실적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계획이라면서 글로벌 경기 장기 침체에 대비해 비즈니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윅스의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윅스닷컴의 주가는 3.5%가 하락해 73달러 6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주택건설협회의 8월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48로 예측되고 있고 이어서 오토존, 암스트롱 플로어링, 로미오 파워 잉크, 탑쉽스 잉크, 루비콘 테크놀로지, 라이프웨이 푸즈, 치타 모바일, 매트릭스 서비스, 튜스데이 모닝, 그리고 비콘 루핑 서플라이가 지난 2,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